제 다짐이 진심이라는 걸 느끼신 것 같았어요. 어학원 선생님들과 친구들도 제 합격 소식을 듣고 축하해 주었어요. 그날 저녁 친구들과 삼겹살을 먹으며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답니다. 이제 진짜 한국 의대생이 된다고 생각하니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한 번 해냈으니 앞으로도 잘 해낼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한국 의대 첫 수업 날이 다가왔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금발머리의 외국인 학생이 낯설었나 봅니다. 자기소개를 할 때는 더욱 긴장됐어요. 한국어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더듬 자기소개를 하고선 제 자신이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옆자리에 앉은 민지가 먼저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민지는 제가 교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마다 영어로 설명해 주었고 의학 용어가 나올 때면 따로 정리해서 보여주었어요. 다른 친구들도 점심시간마다 저를 데리고 다니며 학교 생활을 알려주었습니다. 특히 해부학 실습 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으로 큰 실수를 했을 때였어요. 준비물을 잘못 이해해서 가져오지 못했는데 친구들이 자기 것을 나눠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때 진짜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한국 친구들은 정말 다정하고 정이 많아서 제가 힘들 때마다 도와줬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수업 내용도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고 의학 용어들도 익숙해졌습니다. 친구들 덕분에 한국어 실력도 늘어서 이제는 교수님과 대화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점심시간에 다 같이 모여 비빔밥을 먹으며 웃고 떠들 때면 이곳이 제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물어보더군요. 아이노, 이제 한국 생활 괜찮아? 응, 너무 좋아. 다들 고마워. 뭘 우리가 핀란드에 갔어도 넌 분명 이렇게 해줬을 거잖아.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같은 꿈을 향해 가는 친구란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따뜻한 친구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국대학교에 적응해 가다가 시험 기간이 왔습니다. 의대생의 삶이란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밤 11시 도서관에서 해부학 책을 붙들고 있는데 눈이 자꾸 감기더라고요. 옆자리에 민지가 저를 보더니 저에게 커피 타러 가자는 거예요. 전 커피 마시러 가자는 걸 잘 못 들었나 했는데 민지가 건넨 건 갈색 봉지에 담긴 가루였습니다. 처음엔 의아했죠. 핀란드에서는 커피라고 하면 항상 드립커피만 마셨거든요. 하지만 종이컵에 가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스푼으로 저었습니다. 그러자 달콤하고 부드러운 향이 올라왔습니다.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전 이게 단순한 커피가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면서 졸음이 순식간에 달아났거든요. 더구나 이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라니 너무 맛있어서 놀랐습니다. 핀란드에서는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맛있는 커피였어요. 그날 이후로 전 매일 아침 인스턴트 커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추운 겨울바람을 이겨내는 저만의 비법이 된 거죠. 어머니께 영상통화로 자랑했더니 커피 가루라니 정말 이상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1년이 지나고 겨울방학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러 한국에 오겠다고 하셨고 저는 어머니를 맞이하러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어머니를 뵈었을 때 가벼운 코트 차림이셨던 게 기억납니다. 아이노, 이 정도 날씨에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있니? 어머니는 제 패딩을 보며 웃으셨죠. 하지만 지하철에서 지상으로 올라오시자마자 한겨울 바람을 맞으시고는 한국은 왜 이렇게 춥냐고 하셨어요. 다음 날부터 우리는 서울 곳곳을 다녔습니다. 첫째 날은 경복궁이었어요. 마침 눈이 내렸는데
어머니는 계속 사진을 찍으셨어요. 하얀 눈을 머금은 기와 지붕의 모습이 동화 같다면서요.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을 보시더니 어머니도 한복을 입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근처 한복 대여점에서 고운 자주색 한복을 고르셨어요. 어머니는 한복을 입은 모습을 거울로 보시더니 감탄하셨죠. 이렇게 예쁜 옷을 입어보다니. 그렇게 우리는 하루 종일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거닐었습니다. 북촌한옥 마을에서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좁은 골목길을 걷다가 한 할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와 할머니가 서로의 언어는 모르면서도 손짓 발짓으로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할머니께서 우리를 데리고 한옥 안으로 들어가 전통차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함께 명동을 걷고 있을 때였어요. 추운 날씨에 어머니가 자꾸 떨고 계셨습니다. 아이 너 이상하구나. 핀란드보다 온도는 높은데 이렇게 춥다니. 저는 한국에서 겨울에 제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웃음이 났습니다. 결국 우리는 근처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저도 처음엔 한국 사람들이 오버한다고 생각했는데 겨울에 패딩 없으면 안 돼요. 이 롱패딩이 정말 최고예요. 어머니는 처음엔 이렇게 두꺼운 옷은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1시간 동안 여러 패딩을 입어보시더니 결국 저와 똑같은 롱패딩을 고르셨답니다. 패딩을 입고 나오시자마자 어머니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우리는 그대로 근처 카페로 가서 따뜻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어머니는 패딩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창밖에 분주한 서울 거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추위와 싸우는 법을 정말 잘 아는구나. 이제 보니 이 두꺼운 패딩도 다 이유가 있었네. 그날 저녁 남산타워에 올라갔을 때는 깜짝 놀라셨어요.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현대와 과거가 아름답게 공존하는 나라라면서 정말 멋진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전날 밤새 눈이 많이 내려서 저는 내일 돌아다닐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어머니도 도로에 눈이 가득 쌓여 있는 모습이 보여서 어려울 수도 있겠다고 말하셨어요. 그런데 다음 날 어머니와 저는 밖으로 나와서 놀라운